읽으면 남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용닥터의 탈모혁명입니다. 김용빈, 용닥터 지음. 21세기 북스입니다. 현직 탈모 의사가 알려주는 효과 200% 두피 모발 관리법. 이 책을 읽으면 등모합니다. 탈모와 두피염을 극복한 용닥터의 노하우 수록. 한 권으로 정리한 탈모 예방 및 치료 가이드. 자, 탈모에 관해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요새 관심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탈모이신 분들을 좀 놀리는 것이 예의에 크게 어긋난 행동이다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본인 스스로 이 탈모에 관해서, 그러니까 탈모가 진행됐을 때 겪는 스트레스가 정말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라도 요새는 대머리라는 표현도 잘 안 쓰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대머리라는 표현을 좀 썼거든요. 요새는 대머리라는 표현도 거의 금기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머리카락의 소중함이 그 어느 때보다 좀 절실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이게 뭐 남자분들 혹은 나이가 점점 드시면서 겪는 증상이다라고 하기에도 요새는 다양한 어떤 이유로 인해서 또 탈모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뭐 스트레스라든지 뭐 환경적 요인, 체질적 변화 뭐 이런 것들도 좀 있겠죠. 그래서 다들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고도로 발전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우주선이 뭐 달나라도 가는데 왜 탈모 하나 못 고치냐라고 그런 말씀들도 있다고 하던데, 그만큼 이 탈모가 좀 정복되고 해결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참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책 탈모혁명 준비했고요. 저는 저희 유전자를 봤을 땐 외가 쪽은 없고요. 제 친가, 저희 아버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탈모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형을 보면서 제 상태를 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형이 저랑 나이 터울이 좀 있기 때문에 형을 보면서 형이 지금 이 정도니까 나는 아직 좀 버틸 수 있겠다라든지 네, 그렇게 스스로 좀 셀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탈모혁명, 여러분들께 좋은 어떤 정보를 드리는 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소개해드려보고자 준비했고요. 목차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목차. 처음으로 프롤로그. 이 책을 읽으면 머리카락이 풍성해집니다. 파트 1. 기초치료 편머리숱 많아지는 확실한 방법. 챕터 1. 조금이라도 더 풍성해지고 싶은 사람을 위한 마인드셋.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빠진 머리카락에 슬퍼할 시간이 없는 이유. 너무 슬픈데요. 첫 장부터. 2. 탈모 치료도 골든 타임이 있다. 챕터 2. 탈모. 정확한 진단은 이렇게 합니다. 1. 도대체 머리가 얼마나 빠지면 탈모일까? 2. 당신의 머리카락을 지켜줄 첫 병원 선택법. 3.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초간단 탈모 진단법. 챕터 3. 탈모는 과학이다. 제대로 알아야 덜 빠진다. 1. 딱 깔끔하게 알아보는 탈모의 원리. 2. 정말 탈모는 한 대 걸러 유전될까? 이러면 너무 좋겠는데? 저희 아버지가 머리가 없으시기 때문에
걸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태어날 제 자식한테는 그 정도 되면 또 과학이 발전하지 않을까. 3. 여성 탈모에 대한 두 가지 진실. 챕터 4. 탈모약. 치료의 알파이자 오메가. 시작이자 끝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1. 대머리 호르몬 DHT를 잡아야 한다. 2. 탈모약의 두 근본, 프로페시아와 아보다트. 이게 두 가지 약의 종류가 있나 보네요. 이거 두 개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3. 꼭 비싼 오리지널을 먹을 필요는 없다. 4. 왠지 두려운 탈모약 부작용. 현명하게 대처하자. 5. 탈모약. 저렴하게 사서 안정적으로 복용하는 법. 6. 임신을 준비한다면 꼭 알아둘 탈모약 상식. 임산부 분들도 좀 있으신가 보다. 그죠? 챕터 5. 미녹시딜. 남녀노소 효과 좋은 필수 치료제. 저 이거 들어본 것 같습니다. 미녹시딜이라는 이 의약품. 성분 이름일까요? 1. 솔직히 미녹시딜은 꼭 발라야 하는 이유. 2. 이렇게 발라야 효과 만점. 미녹시딜 올바르게 바르는 법. 3. 액상형과 거품형. 무엇을 발라야 할까? 4. 바르는 게 어려우면 먹는 미녹시딜. 5. 갑자기 미녹시딜을 중단해도 될까? 6. 저는 미녹시딜의 효과가 없어요. 왜죠? 챕터 6. 탈모와 두피염. 두 마리 토끼를 잡자. 1. 탈모와 두피염이라는 머리 아픈 친구. 2. 20년차 환자의 두피염 치료법 총정리. 챕터 7. 탈모 영양제. 이건 꼭 알고 먹자. 1. 탈모 영양제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 2. 비오틴부터 비타민 D까지 탈모에 좋은 영양소 완전 정복. 3. 현직 의사의 똑똑한 탈모 영양제 선택 기준. 파트 2. 생활습관 편. 사소한 습관이 당신의 머리카락을 지킨다. 챕터 1. 두피 관리의 기본. 매일매일이 중요한 머리 감기 A부터 Z까지. 1. 머리 감기의 기본부터 배우자. 2. 알아두면 쓸모있는 머리 감기 질문 5가지. 3. 탈모 의사는 어떤 샴푸를 쓸까? 두피 타입별 샴푸 선택 가이드. 챕터 2. 미용실만 잘 골라도 머리카락이 편안하다. 1. 두피염이 있다면 미용실 선택에 특히 주의하자. 2. 스타일링이 곧 생명이다. 파마를 추천하는 이유. 챕터 3. 더워도 추워도 머리카락을 지키는 계절별 두피 모발 관리법. 1. 의사인 내가 꼭 지키는 여름 두피 관리법. 2. 의사인 내가 꼭 지키는 가을, 겨울 두피 관리법. 챕터 4. 올바르게 자는 것도 등모의 시작이다. 1. 수면 시간이 당신의 피부에 미치는 영향. 2.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수면 위생. 챕터 5. 운동부터 식사까지 머리카락을 지키는 일상의 습관. 1. 무리한 웨이트 운동, 머리카락에 위험할 수 있다. 2. 잦은 성생활이 탈모를 부르는 난감한 이유. 3. 장이 건강해야 머리카락이 풍성해진다. 챕터 6. 모발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커피 활용법. 1. 일상 속 커피 함부로 마시면 안 되는 이유. 2. 알아두면 쓸모있는 커피의 장점. 3. 당신의 머리카락을 위협하는 커피의 치명적인 단점. 파트 3. 심화 치료 편.
탈모 치료의 최종장. 챕터 1. 잘 알고 하면 도움되는 탈모 주사 치료. 1. 주사 치료가 진짜 효과 있을까? 2. PRP와 보톡스 주사 치료 선택법. 3. 주사 치료를 받을 때는 병원의 상술에 유의하자. 챕터 2. 주사가 무섭고 싫다면 MTS. 1. 당신의 두피에 힘을 더해줄 MTS 시술법. 2. 어떤 MTS를 쓰는 게 좋을까? 3. 이런 분들은 MTS 하지 마세요. 챕터 3. 두피 문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 1. 두피 문신의 오해와 진실. 2. 두피 문신 추천 유형 대 비추천 유형. 3. 레이저 문신보다 바늘 문신을 추천한다. 4. 두피 문신 어디서 받는 게 좋을까? 챕터 4. 모발 이식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다. 1. 모발 이식의 오해와 진실. 2. 모발 이식 추천 유형 대 비추천 유형. 3. 모발 이식보다 이마 축소술을 추천하는 경우. 4. 이마 축소술보다 모발 이식을 추천하는 경우. 5. 모발 이식은 언제 해야 가장 결과가 좋을까? 6. 절개와 비절개 모발 채취법 전격 비교. 7. 식모기와 슬릿 모발 이식법 전격 비교. 8. 모발 이식 병원을 선택하는 확실한 기준. 에필로그. 한 올의 머리카락을 지키면 밝은 미래가 기다린다. 마지막으로 미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목차만 봤는데도 다양한 이제 관련 용어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다양한 약품이나 치료법에 관한 것들도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실제 탈모를 통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실제 어떤 치료라든지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시면 더 추가로 정보를 취득하면 되실 것 같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책을 갖고 왔으니까 저도 잘 알아뒀다가 미리 잘 관리해서 좀 잘 지켜보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밝은 미래가 기다린다고 하니까요. 최대한 미래의 색을 밝게 만들어 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이 책을 읽으면 머리카락이 풍성해집니다. 머리카락은 외모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한국 사회의 특성상 대머리는 큰 약점이며 결혼정보회사에서도 배우자 기피 1순위로 분류된다. 이건 너무 슬프네요. 기피순이라니. 탈모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보니 탈모 환자들은 사회적으로 숨어들게 되고 이는 오히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악순환을 반복하게 한다. 나 역시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탈모와 두피염으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 밤에 머리를 긁지 않으려고 손을 묶고 잘 정도로 오랜 시간 고생한 환자이자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의사로서 올바른 탈모 치료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책에 들어가기 앞서 독자분들에게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첫 번째, 탈모가 두려운 이유는 길을 모르기 때문이다. 탈모 환자로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피지 억제약인 로아큐탄의 부작용으로 두피염과 탈모 악화를 심각하게 경험했던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었다. 정말이지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누굴 만나도 자신감이 없었고 저주받았다는 생각에 우울함에 빠져 성적도 많이 떨어졌다. 지금 돌이켜보면 빠지는 머리카락과 염증이 생기는 두피를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해야 하는지 적절한 방법을 몰랐기에 더 힘들었던 것 같다. 내게는 치료 정보가 정말 부족했다. 탈모가 주는 사회적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내가 대머리가 되진 않을지, 언제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더 불안했다. 마치 깜깜한 밤에 내비게이션도 나침반도 없이 외딴 곳에 떨어진 느낌이랄까? 어제보다 더 악화되는 오늘이, 그리고 내일은 더 악화될 것 같은 생각이 내 마음을 갉아먹으면서 병을 더 키웠다. 두 번째, 믿음직한 가이드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머리카락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머리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아무리 처음 떠나는 긴 여행일지라도 믿음직한 가이드와 내비게이션만 있다면 크게 불안하지 않다. 탈모 치료도 마찬가지다. 좋은 가이드는 나를 진료하는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믿음직한 인플루언서가 될 수도 있고, 나 자신이 될 수도 있다. 나의 경우에는 어떤 좋은 가이드를 만나진 못했지만 탈모 환자에서 탈모 치료 전문 의사가 되었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 증상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잘 파악할 수 있었다. 그 이후로는 일의 능률도 오르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두피와 모발도 조금씩 완화의 수순을 밟게 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다른 분들에게 탈모 치료의 믿음직한 가이드가 되어드리고 싶다. 책은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꼭 필요한 기초치료와 지켜야 할 생활습관부터 심화치료까지 탈모 치료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알차게 담고자 노력했다. 많은 분들에게 이 책이 탈모를 제대로 공부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여러분들에게 이 책이 탈모라는 어둡고 긴 터널을 얼른 벗어나게 돕는 정확하고 안전한 길잡이가 되었으면 한다. 파트 1. 기초치료편. 머리숱 많아지는 확실한 방법. 챕터 1. 조금이라도 더 풍성해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마인드셋. 1장. 빠진 머리카락에 슬퍼할 시간이 없는 이유. 탈모가 참 싫은 게 사람 마음을 주눅들게 한다. 모든 게 마치 탈모 때문인 것 같은 자격지심이 생긴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지금처럼 정보가 많이 없던 시절, 기댈 수 있는 곳이라곤 동네 피부과가 전부였다. 그때는 의사와 약사에게 의존하며 나머지 시간을 슬퍼하기만 했다. 이번 장에서는 나의 이야기를 짧게 공유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나는 어릴 적부터 이마가 넓었다. 초등학교 6학년쯤 헤어젤을 바르는 게 유행이었는데 나도 내 이마가 이렇게 넓은 줄 그때 처음 알았다. 별명으로 운동장, 피콜로, 심지어는 그냥 이마라고 불릴 만큼 죄송합니다. 너무 직관적인 별명이어서 직접적이네요. 그냥 이마라고 너무 못됐네요. 짓궂네요, 친구들이. 예. 그냥 이마라고 불릴 만큼 넓은 이마는 당연히 내 콤플렉스 중 하나였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쯤 탈모가 유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환하게 벗어진 할아버지의 머리와 내 이마가 오버랩 되기 시작했다. 아마 이때부터 내 고민은 넓은 이마에서 탈모로 옮겨가기 시작했던 것 같다. 사태가 본격적으로 심각해지기 시작한 때는 고등학교 1학년 여름 무렵이다. 미용사의 권유로 방문한 피부과에서 지루성 두피염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했고, 약이 떨어질 때면 매번 다시 피부과를 찾았다. 문제는 방문할 때마다 의사가 소극적으로 진료를 보고 늘 같은 약을 처방해주는 날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찝찝한 마음에 병원을 옮겼지만 두피염은 오히려 더 심해지고 말았다. 전 병원에서 처방받던 약을 중단하자 거짓말처럼 두피가 뒤집어졌다. 스테로이드를 오래 복용하다가 갑자기 중단하면 염증이 전보다 심해지는 스테로이드 반동 현상이 생긴 것이다. 아, 이런 부작용이 있군요. 스테로이드를 계속 쓰다가 안 쓰면 반동 현상이 있군요. 나는 1년 가까이 복용하던 약이 스테로이드인 줄도 몰랐다. 결국 모낭염이 온 두피를 덮기 시작했고 바람만 불어도 통증이 느껴졌다. 아, 너무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지금까지 무심하게 스테로이드를 반복 처방해준 의사가 원망스러울 지경이었다. 옮긴 병원에서도 역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지속하였지만 약을 먹을 때만 호전될 뿐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의사가 제안한 것이 피지 분비 억제약인 로아큐탄, 이소트 레티노인이라는 약이었는데 이 약이 내 탈모 인생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4일 정도 복용했을까? 자고 일어났더니 베개 주변이 머리카락으로 가득했고 베개와 손가락엔 피가 묻어 있었다. 피지가 과하게 감소하면서 생긴 두피 건조와 가려움 때문에 잠결에 미치도록 긁은 것이다. 긁으면 긁을수록 두피염이 악화되면서 머리카락도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했다. 긁지 않으려고 면장갑이나 스키장갑을 끼고 자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손을 묶고 잘 수밖에 없었다. 로아큐탄은 주로 중증 여드름 환자나 피지 분비가 심한 사람이 복용하는 약이다. 나는 모낭염, 뾰루지에는 효과를 보았지만 다른 부작용이 너무 심각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 입술이 건조해지기 시작하더니 심한 피부 건조증까지 진행되었고 두피 가려움이 너무 심한 나머지 상처로 인한 반응성 탈모 증상까지 동반되었다. 당시엔 그 원인이 로아큐탄인지 몰랐고 의사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어떤 안내나 조치 없이 로아큐탄을 지속 처방하였다. 한창 외모에 관심이 많을 나이에 두피염과 탈모가 악화될수록 자존감 역시 떨어졌다. 항상 모자를 찾게 되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예전만큼 달갑지 않았다. 학업 성적도 예전보다 떨어졌다. 여러모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시절이었다. 처음으로 내가 어떤 저주를 받은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두피염, 탈모가 없었다면 성적도 더 좋았을 테고 재수를 하지 않아도 되었겠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친 걸까?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여러 걱정이 머릿속에 가득해졌고 머리숱이 풍성했던 과거와 비교하며 계속 슬퍼하기만 했다. 그때 왜 그 병원에 갔을까? 이렇게 좋은 예방법들을 왜 미리 알지 못했을까? 올바른 치료법을 조언해줄 의사를 만났다면 어땠을까? 17살에는 참 머리숱이 많았는데 후회도 많이 했고 늘 과거를 그리워했다. 아직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다. 무심했던 스테로이드 피부과 원장을 시작으로 로아큐탄 부작용까지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원인도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내 생활 습관과 생활 환경, 나의 무지함 역시 병을 많이 키웠다. 두피가 훤히 보일 만큼 탈모가 진행되진 않았어도 탈모로 인한 마음의 병은 누구보다 깊었다. 그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탈모와 두피염으로 많이 고생해 오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다. 첫 번째는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 나만큼 나를 생각하는 의사는 없다. 의사에게 나는 수많은 환자들 중 한 명일 뿐 치료의 해답은 나한테 있으며 아는 것이 많아야 좋은 의사를 보는 눈이 생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것. 지금의 머리카락에 감사하는 마음이 어쩌면 치료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결국 철저한 관리와 올바른 치료가 내 마음에 안정을 가져다 주었다. 어린 시절에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겪었지만 35살의 나는 나름 볼륨 있는 모발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관리하고 있다. 탈모인에게 자기관리, 모발 관리는 생명과도 같다. 탈모는 진행될수록 돌이키기 힘들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풍성할 때 잘 챙겨야 한다. 그렇게 오늘보다 풍성한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가짐이 모발 한 올이라도 더 건강하게 관리하는 자세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용닥터의 팁. 모발도 두피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전문가를 만나 올바른 관리법과 치료법에 대하여 상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했던 대부분의 의사들은 눈에 보이는 증상을 완화하는 데만 집중할 뿐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이나 내가 가진 나쁜 생활 습관에 대해 같이 탐구하며 문제점을 찾아주려는 의사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세심하고 좋은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에게 얻은 처방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여러분들의 임무이자 치료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뒷 내용에서 좋은 병원과 전문가를 찾는 팁도 알려드릴게요. 2장. 탈모 치료도 골든타임이 있다. 올바르게 알면 탈모 치료의 지름길이 보인다. 안드로겐성 탈모, 휴지기 탈모, 원형 탈모 등 탈모는 유형에 따라 진행 양상과 치료법이 다르지만 어떤 탈모 유형이든 적절한 치료가 없다면 두피가 훤히 보이는 상태까지 진행될 수 있다. 초반에 불씨를 잡지 않으면 불이 나기 전의 모습을 회복하기 어렵듯이 탈모 역시 올바른 치료법으로 초기에 잘 치료해야 예전 풍성한 모습을 되찾을 확률이 높다. 탈모는 극복 가능한 질환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치료 적기에 올바른 치료를 통하여 60대, 70대까지 머리카락을 풍성하게 유지하자. 치료는 내가 하는 것이다. 탈모 초기였던 23살 무렵 탈모약 복용 등 비로소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면서 탈모와 두피염이 어느 정도 호전되기 시작했다. 의사의 적절한 진단과 처방이 효과를 보기 시작한 것이다. 빠지는 머리카락 수도 전보다 줄었고 모발도 굵어져서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두피염은 반복되었고 모발도 악화와 완화의 연속이었다. 의사의 무심한 처방과 무심한 경과 관찰에 이 병원 저 병원 옮겨다니기 일쑤였고 내 두피를 고쳐주겠다며 호언장담했던 동네 약사도 별다른 말 없이 항생제만 한 움큼 계속 쥐어줄 뿐이었다. 한 달에 50만 원씩이나 하는 한약을 먹어보기도 하고 200만 원에 가까운 주사 치료를 받아보기도 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운이 없어 세심한 의사를 만나지 못했던 것일까? 내 증상이 전문가들의 능력 밖이었던 것일까? 과거의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내린 결론은 세심한 의사가 필요한 증상임에도 세심한 의사를 만나지 못했던 탓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적절한 진단과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화와 완화가 반복되는 것은 결국 스트레스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 나의 생활 습관과 생활 환경에 관심을 가져주는 전문가는 없었다. 이것이 내가 유튜브 채널 용닥터를 시작했던 이유이며 지금 이 책을 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잘못된 정보에 힘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TV 등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다양한 정보에서 얻는 장점도 많겠지만 개인적으로 단점을 더 크게 체감하고 있다. 많은 정보만큼이나 넘쳐나는 허위 과장 광고와 잘못된 민간요법 등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탈모인들의 치료 시기를 늦추고 있다. 하루는 한 남성 환자가 진료실을 찾아왔다. 한눈에 봐도 이미 탈모가 많이 진행되었는데 본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탈모약을 먹고 있음에도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하였다.
효과가 전혀 없을 리는 없는데. 의아한 생각에 어떤 탈모약을 먹고 있는지 자세히 물었다. 아니나 다를까 탈모 치료제가 아닌 SNS에 허위 과장 광고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보조 영양제를 프로페시아 같은 탈모 치료제로 오인하며 먹고 있었던 것이다. 현명한 탈모인이라면 허위 과장 광고 등 잘못된 정보를 거를 수 있어야 하며 잘못된 정보에 속아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용닥터의 팁. 탈모와 피부 현미의 악화에는 유전도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환경이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전문가와 함께 올바른 치료 방향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파트 1에서 의학적인 기초 치료를, 파트 2에서는 생활 습관, 환자 개인의 환경 교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파트 3에는 두피 문신이나 모발 이식 등 보다 심층적인 시술 치료를 담았습니다. 적절한 약물 처방과 올바른 생활 습관, 환경 교정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며 증상이 빠르게 호전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처방에만 의존하고 계셨다면 내 주변의 환경에도 관심을 갖고 하나씩 교정해 나가시길 권유드립니다. 세심한 의사를 만나는 것은 큰 행운이지만 혹여 그러지 못한 분들께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책은 챕터 1까지 한번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이제부터 내용이 아마 본격적인 탈모 관리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일부러 끄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이제 정말 필요하신 분들께서 이 책을 한번 찾아보시고 직접 읽어보셔야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네, 여기까지 소개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앞전에는 이 책의 저자분께서 어떻게 탈모 치료를 하게 되셨는지, 본인은 어떤 어려움을 또 겪으셨는지, 본인이 또 겪으셨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더 완벽하게, 더 확실하게 탈모에 관해서 뭔가 알아내고 싶으시지 않았을까? 발음이 안 되네. 이 탈모 정복을 원하시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고민이 되시거나 이것으로 인해 많은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서 탈모 극복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책 용닥터의 탈모혁명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책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다들 건강하시고 여름이 빨리 좀 지났으면 좋겠네요.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